이 자리에 오기까지 당의 제안을 받고 그리고 많은 우리 민주당 당원분들이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고민을 깊게 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1월 27일 날 그러니까 이틀 전에 3년간 끌어왔던 미투 모함 사건, 가짜 미투 사건으로 1심에 이어서 2심에도 완전히 무죄를 받았습니다. 성추행은 없었다 라고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판결을 해줬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기에 좀 조용히 살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는데 어제까지 갈등을 하다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에서 말도 안 되는 유죄 판결을 받는 걸 보고 이게 물러설 시점이 아니구나, 조용히 살 시점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득권 세력의 반발,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의 반발에 부딪혀서 힘든 정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중요성은 저는 많은 공약을 이미 2018년에 준비했었고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저는 철저하게 정치 투쟁의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를 이러이러한 공약을 갖고 있으니 선택해 주십시오. 이런 주장은 우리 열린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혹은 더불어민주당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에게는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들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의 싸움입니다. 야당은 똘똘 뭉쳐서 단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진보진영, 민주진영은 갈라치기 하고 분열의 씨앗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승리 길로 가기 위해서 단결과 단합이 중요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문재인 정부 막바지 평가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정권 재창출 교두보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촛불 정신이 흔들리고 있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진영이 일정한 분열을 갖고 오면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여전히 진보진영은 민주진영은 갈라치기 하고 있는데 우리 열린 민주당이 지난해 비례대표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주당과 전략적 이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적 이별이 다시 통합의 길로 가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분열의 씨앗이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진영도 그렇고 야권 진영도 그렇고 후보 단일화가 화두입니다. 근데 저는 후보 단일화 문제가 아니라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원들의 뜻을 묻고 그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오늘 왜 통합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후보 단일화가 아닌 통합의 길로 가야 되는지 여러 대해서 당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체로 후보 단일화와 통합이 그거 아니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들 묻습니다. 지금 안철수 전 의원과 그리고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후보 단일화는 맞습니다. 그들은 정체성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이기는 길이라면 누가도 손잡는 그런 과정에서 정체성도 무시하고 가치도 무시하고 후보 단일화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체성과
가치의 집단입니다.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같은 정당인데 당신들 왜 나눠져 있습니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만 다른 정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다시 통합의 길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총선 때 남아있던 앙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을 하고 이 앙금을 극복하고 감정을 극복하고 단결로 나설 때 앞으로 일정에서 이번 재보궐선거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이기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단결이 화두이고 통합이 화두입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후보 단일화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솔직하게 우리들끼리, 우리 당원들끼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열린민주당 지지율 5%에서 약 한 7% 정도입니다. 지금 단일화 주장을 하게 되면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과연 몇이나 됩니까? 이렇게 깊은 고민 없이 후보 단일화 얘기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모든 것을 내주겠다고 하는 백기투항 그런 성격이 저는 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지도부야 어떻게든 살아남겠지만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 그리고 우리를 찍었던 150만 지지자들 이분들의 뜻에 이분들을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우리 같은 편이니까 우리 찍어주시 하면서 통으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계산 그것이 후보 단일화에 숨어있는 허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 없는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우리 당원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결정입니다. 지금 재보궐선거를 앞둔 이 시점이 통합에 가장 적합할 때입니다. 지금 만약 안 되면 임박한 대선에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차피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을 터인데 왜 통합을 하지? 다 우리 찍을 건데 대선 임박하면서 통합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저쪽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수는 없지만 투표장에 안 나올 위험성이 큽니다. 적당히 지는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우리는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지금 단일화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린민주당 후보가 조용히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한 후에 정당과 정당이 통합한 후에 하나의 플랫폼에서 경선하게 되면 열린민주당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할 겁니다.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습니다. 정치는 반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 것을 내주고 우리 지지자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내주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가는 그런 길보다도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길은 통합 후에 하나의 플랫폼에서 같이 경선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개인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보수정당이 일당이 돼서 지키려고 하다가 망해온 역사를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조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일당이 되고 다수당이 되고 많은 의원들이 있으면 내 대신 누군가는 싸워주겠지 하면서 자신의 의원회관과 자신의 지역구만 챙기는 자영업자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의 주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열린민주당은 개혁적 정신을 뭉칠 정당입니다. 얼마 전에 야당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사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가 싸웠습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습니까? 이 사면은 문재인 당신도 퇴임 후에 감옥 갈 수 있다. 공작 정치를 통해서 언제든지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넣겠다. 라고 하는 끔찍한 발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12년 전에 이미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런 발언을 했을 때 다시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똑같은 전철을 밟겠다고 하는 저들의 저 후한무치한 이런 정치 행태에 지적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불가피합니다. 그들이 공룡화되어 있고 초식동물화되고 풀먹는 사자가 돼가는 그런 상황은 조직 논리상 불가피합니다. 그럼 이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최강욱이 필요합니다. 김진애가 필요합니다. 강민정이 필요합니다.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불러내서 국회로 보냈던 개혁정신으로 똘똘 뭉친 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해서 잠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개혁의 길로 불러세우고 다시 우리 사회를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정신을 세울 때 우리는 국민들의 부름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의원들이 소수 정당으로서 비원내 교섭단체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갖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 들어가서 민주당 의원들을 견인하고 그들을 각성시키고 새로운 개혁의 길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이분들 3명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당원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화되는 모습을 반대하면서 싫다, 나 거기 안 들어간다, 열린민주당에서 강소정당으로서 여기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분들이 3만 명, 4만 명 정당입니다. 우리를 찍었던 150만 지지자입니다. 이분들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면서 그 내부에서 잠자고 있는 개혁정신을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이것이 통합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제 주장은 당원들의 물음에 따르겠습니다. 반드시 당원들에게 묻고 이 정봉주가 주장하는 통합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인지 저는 묻겠습니다. 이 통합은 민주진영, 진보진영의 단결의 첫걸음입니다.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정치적 명분도 없고 정체성도 가치도 없는 백기투항의 길, 저는 그 길을 거부하겠습니다. 통합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나요? 아니죠. 우리의 통합은 열린민주당을 존중하는 리스펙트가 있는 그런 통합이어야 합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비례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우리를 조롱했던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했습니다. 공수처 반대했던 금태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고 온갖 몹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린민주당이 옳았다는 것이 지금의 결론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좌지우지했던 그 일부 세력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치이고 그것이 여의도 논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열린민주당을 존중하는 통합을 하라. 리스펙이 있는 통합을 하라. 그 구체적인 방안은 너무 전략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통합의 견인체가 돼서 존중받는 통합, 3명의 의원들을 존중하는 통합, 우리 당원들을 철저하게 존경하고 모셔가는 통합, 그 통합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 위에 민주진영의 단결과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우리 모두 하나 되는 그 길을 열어서 이번 재보궐선거의 승리,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단순 단일화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동도 없고 울림도 없고 도전 정신도 없는 겁니다. 적당히 단일화하고 적당히 경선하고 적당히 패배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치열하게 투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려고 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에 맞서서 검찰, 보수언론, 재계, 야당 똘똘 뭉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판을 흔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누구누구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누구 지적질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카페트 밟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정봉주 BBK로 MB에게 내침을 당해서 10년 동안 정치권 외곽에서 여의도를 보면서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가짜 미투에 묶여서 3년 동안 13년 동안 동굴에서 쑥과 마루를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시기, 이 판을 흔들 시점에 판을 흔드는 데는 정봉주가 적격입니다. 2007년 BBK와 다스로 홀로 싸웠습니다. 홀로 감옥 갔다 왔습니다. 2011년 낙검수로 대한민국 정치의 지형을 흔들었습니다. 지난해 열린민주당을 만들어 한 달 만에 3명의 의원들을 당선시켰습니다. 지금은 판을 흔들 때입니다. 판을 흔들고 지축을 흔들고 여의도 정치판을 바꾸는 데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통합에는 제가 가장 적임자입니다. 최고의 정무 능력을 갖고 가장 깊은 정치적 상상력을 갖고 이 선거판을 바꾸겠습니다. 판을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기득권 세력의 도전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외람되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김진애 의원님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양보해 주십시오. 물론 이 말씀이 김진애 의원님께 모욕적인 언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김진애 의원님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감정의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소 잡는 데 쓰는 도끼와 호랑이 잡는 데 쓰는 화살은 각자 역할이 틀립니다. 김진애 의원님은 대한민국을 무대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싸우시고, 저는 대한민국보다 좀 좁은 서울에서 서울시의 변혁, 서울시의 뉴 스타트업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김진애 의원님 혼자 가시면 한 명의 길이지만 저에게 역할을 넘겨주시면 2명의 길입니다. 덧셈 정치입니다. 그리고 김진애 의원님께서 갖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모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길이 아닌 2명의 길로 갈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물론 김진애 의원님께서 이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당당하게 경쟁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정신은 떡을 놓고 싸우는 모습이 아닌 국민들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온 당원들을 위해서, 당원들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입니다. 자칫 우리가 떡을 놓고 싸우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의 역할은 반드시 전문가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는 차고도 넘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정치적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이 상상력이 현실력이 있는지 분별하고 이것을 많은 전문가들과 머리를 모아서 조합하는 화합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결정된 능력을 밀어붙이는 추진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추진하고 하는 와중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잘 어울러서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갈등 조정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기에 제가 가장 적임자입니다. 실현 속에서 조정 능력도 배웠고 밟히면서 화합 능력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일 이틀 전에 완전 무죄를 받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이 열린민주당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제 또 재판을 받아야 하는 저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최강욱 동지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12월 29일
정치인으로서는 재임 기간 중에 유일하게 단독으로 저 정봉주를 사면시켜 주었습니다. 어떤 기대를 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바로 미투 모함에 빠져서 저격됐습니다. 3년 만에 이제 모든 것을 털고 다시 정상인으로 첫 발걸음을 이 여의도로 했습니다. 대통령님께 진 마음의 빛이 있습니다. 그 사면의 뜻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을 지키고 그리고 민주진영의 분열과 갈등이 점차 싹트고 있는 민주진영을 단결해서 반드시 이기는 선거, 반드시 단결하는 진영, 그리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의 주역이 되면서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기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꼭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8년) 준비하면서 그 이후로 또 3년 동안 준비하면서 만든 공약입니다. 이 얘기 오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공약 얘기할 시간 꼭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후보가 되고 서울 시민에게 어떤 정책과 공약으로 서울시를 새로운 스타트업 도시로 만들겠다. 그거는 차후에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공약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주시기를 우리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13년을 기다려온 시간입니다. 저 정봉주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